안녕하세요. 강프랙탈입니다.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보이는 듯 하더니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140억 정도 순매도를 하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6,200억가량 거래소에서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480억가량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은 3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크게 미미한 거래 대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코스피의 하락폭이 더 컸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환율이 지금 1306원을 넘어가면서 1300원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외적인 시장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당분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도 이따가 한 번씩 살펴볼 건데,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먼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먼저 한 번씩 살펴보고 갈게요. 자, 오늘 장 마감하고 바로 나온 기사입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코스피 1년 8개월 만에 2200선으로 마감을 하였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폭탄. 자, 인플레의 압력은 줄어들었지만, 왜냐? 유가가 하락되면서 물가 하락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이제 물가 상승은 사실상 에너지, 유가 상승에 기인해서 올라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곡물가의 상승이라든지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하지만 이제 유가가 거의 10%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어떤 물가가 이제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시장도 조금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경기 둔화 우려,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2200선에서 종가를 기록한 것은 1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높았다. 삼성전자도 지금 잠정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하려는 심리가 강화가 됐다.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I, 기아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바이오 관련주들은 하반기 대장을 잡을 확률이 높다. 셀트리온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국자 유가는 급락 영향으로 태양광과 정유주가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S-오일 9.31%가 하락했고요. GS,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주들도 거의 6%, 5% 가까이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과 OCI가 8.73% 가까이 지금 주가가 크게 내렸고요. 자, 한 번씩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이 지금 하락폭이 컸네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정유 관련주인데, 자, S-오일 같은 경우에 9.31% 이렇게 지금 S-오일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반등시 무조건 비중 축소로 가셔야 됩니다. 반등시 비중 축소로 가셔야 되고, 대체에너지 관련주들, 하나솔루션 같은 대체에너지 관련주들도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이거는 그냥 털고 나간다고 해석을 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6조 3천억짜리 기업이 10% 가까이 하락한다는 건 그냥 던지고 나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OCI가 또 태양광 대표주죠. OCI 같은 경우도 8.73% 하락하면서 그동안의 상승폭을 그냥 반납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SKI 테크놀로지 오늘 14%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왜 그럴까요? 한번 뉴스를 찾아보면요. 해당 내용 블록딜 여파에 13% 급락.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시가총액 대형주, 그리고 상장된 지 약 2년 이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블록딜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하향 흐름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한번 쉬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투자업계 따르면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보유 지분 345만 주를 블록딜로 매각하기 위한 수요 측에 나섰다. 주당 매각가는 약 10에서 14% 할인된 가격이다. 이번 블록딜을 마칠 경우 프리미어는 약 4,500억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싸게 이 사람들은 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물량 바지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싸다고 접근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오늘도 장 초반에 조금 올라온 듯 하다가 모두 조금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그대로 개파락으로 마감한 모습이고요. 오늘 50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자 25만원에서 어떻게 됐죠? 그냥 지속적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왜 올라갔느냐? 쭉 팔기 위해서 여기서 올렸던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이게 무조건 상승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왜 얘네들이 주가를 올릴까? 이렇게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주는 뻥튀기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올렸던 것은 계속해서 나누어서 팔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것이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LS 오늘 전선 관련주들도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업계를 보시면 케이블 공업 주식회사로 지금 설립이 됐다고 하고요. 케이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오늘 14% 가까이 시가총액 1조 7천억짜리 기업인데 14% 하락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던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장 초반부터 그냥 쭉 하락하고 그 다음에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듯 하다가 장 마감까지 내려버리는 이게 전형적인 하락주의 패턴이거든요. 여기서 반등을 기대하고 중간에 진입하신 분들은 다 물리셨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지금 최근에 산 사람 중에 지금 수익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전부 다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선,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하락 관련 기사 한번 살펴보면 경기 침체 우려에 8에서 9%대 하락, WTI 100달러대 아래로 당연히 유가는 내려왔어야 됩니다. 유가가 너무 이것은 뻥튀기 된 가격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면 향후에 어떤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유가가 하락을 했다. 유가 하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유가 하락은 바로 물가 하락세에 영향을 줍니다. 물가 하락세에 영향을 주고 물가가 하락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기존의 어떤 투자 자산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약해질 수 있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가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증시 전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뭐죠? 경기 둔화 우려도 함께 감안을 해야 된다. 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뭐냐? 유가가 하락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뭐 수요 공급에 영향이 있겠지만 공급이 뭐 증가한다든지 수요가 감소한다든지 결과적으로 경기가 둔화됨으로써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가 하락세로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한 것은 경기 둔화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것이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최근에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휴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조금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러시아의 어떤 전쟁인데요. 지금 유럽 국가들도 워낙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지금 진행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어떤 전쟁 리스크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푸틴이 지금까지 달성한 성과를 강화할 기회를 준다면 휴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네, 지금까지 러시아가 돈바스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자, 휴전을 제안한다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네. 실질적으로 그동안 입은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휴전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금 그걸 거절의 의사를 살짝 내비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워낙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휴전이 극적으로 타협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원자재, 곡물, 에너지 가격 하락세, 인플레 정점 찍은 그동안 가장 시장에서 화두가 되었던 인플레가 이제 정점을 지나간다라는 측면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어제 다른 종목들이 다 상승할 때 올라주지 못했는데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해주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기아 같은, 현대차 같은 자동차 관련 계열사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약 8%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대형주 들고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냥 깜짝 놀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형주들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오늘 뭐 뉴스 나온 거 있나 보면 뭐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면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그룹주들도 지금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 SK이노베이션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고요. 한국전력도 3.5% 가까이 하락을 하였고, 삼성생명 이런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리의 영향을 조금 받는데 장단기 국채금리가 조금 역전이 되면서 이제 보험업종에 대한 어떤 전망도 같이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업종들은 원래 경기 방어주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큰 폭으로 같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 자, 지금 선박, 조선 그룹주들 최근에 좀 좋은 기사와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전혀 신경 쓸 거 없죠.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리포트 나오고 어떻게 됐죠? 현대중공업 바로 10% 가까이 급락을 하는 모습. 최근 들어서 적자가 또 지속되고 있고 경기 둔화가 될 경우에 조선업은 당연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같이 급락세를 보인 모습이고요. 자, S홀도 9% 가까이 급락, 금융 관련주들도 폭락했고요. 기업은행,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주들도 10% 가까이 그냥 지속적으로 내리 꽂아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조금 더 보면 SK하이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렸죠. 블록딜로 인한 급락이 나왔다. 한국조선해양도 최근에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꺾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대형주를 갖고 있으면은 그냥 다 박살이 나는 시장입니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를 보유하느니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는 쪽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이라고 더 안전한 건 아니지만 대형주도 지금 변동성이 크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계 플랜트 관련 기업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약 9% 가까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손해보는 구간에 대부분 진입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국가스공사도 10% 가까이, 현대미포조선도 10% 가까이 폭락한 모습이고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다 파란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시장 전체가.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만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고 페노션도 많이 떨어졌고 건설주들도 뭐 경기 둔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하셔서 좀 차분하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지금 리포트 최근에 좋은 것들 다 나왔죠. 조선 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모습. 그러면 지금 관망할 때다. 담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S 같은 경우도 같이 살펴봤고요. 대형주들이 지금 크게 LS 일렉트릭도 12% 가까이 빠지고 뭐 대다수의 대형주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LX 인터내셔널 그렇게 좋다고 떠든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은 평생 가져가면 좋다라고 떠들었던 종목도 지금 10%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렇게 대형주들이 크게 빠지면 기관 투자자들도 오히려 반발심에 더 매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함부로 예측하지 마시고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어떤 종목이 그나마 좀 상승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 조금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시장이 하락할 때 신규 상장 종목들은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게임 관련 주들이 오랜만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게임 관련 주들이 오랜만에 강한 상승을 보였고, 정부의 어떤 우호적인 정책,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와 함께 게임 관련 주들이 오랜만에 좀 올라온 모습을 보였고요. 컨텐츠 관련 업종들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코로나 재확산, 원숭이 두창 관련 소식과 함께 진단키트 관련 주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지금 이렇게 최근에 신규 상장 그리고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게임주도 좀 추가가 되었는데, 최근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당 섹터 조금 관심있게 지켜보시면서 나머지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